주주총회에 참석하신 귀빈 여러분 감사합니다. 곧 시작하오니 자리에 착석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주주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금리와 인플레이션의 상관관계 그리고 중소형주 ETF인 TNA와 URTY 매수를 하라 라는 영상을 올렸었습니다. 오늘 한국경제TV 기사에 제가 말씀드렸던 맥락과 비슷한 기사가 올라와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변동성 최고조 안전지대에 있다 라는 기사 제목이네요. 올해 증시는 하루에만 2% 이상 급등락을 반복하는 나날이 지속되며 롤러코스터 같은 장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이번 2월 마지막 주가 지금 가장 심했죠. 경기 회복 속도에 대한 의구심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이보다 가파른 상승을 보이는 금리가 시장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킨 영향입니다. 외국인 수급에 좌우되는 경향이 있는 우리 증시는 국내 국고채 금리보다 미국 국채 금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지난 인플레이션과 금리의 상관관계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내용입니다. 경기 회복이 동반되면서 금리가 천천히 오르면 주식시장엔 호재입니다. 반대로 경기 회복보다 금리가 빠르게 오른다면 기업, 가계, 주식시장 모두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금리 상승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경기 회복보다 앞서서 더 빨리 움직이는, 더 크게 상승하는 강도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인플레이션과 금리는 적절한 힘의 균형을 이뤄야 한다라고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강세장이 꺾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은 고수하면서도 금리의 민감도가 큰 우리 증시 특성상 당분간 조정이 불가피하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즉, 현재 상황이 인플레이션이 아닌 리플레이션 국면에 접어들었다며 주식 자체를 처분하기보다는 경기 민감주 비중을 늘리라는 겁니다. 하나금융투자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이후 미국 금리 상승 시 은행, 에너지, 철강, 보험, 조선 등의 업종이 시장 대비 강한 성과를 보였습니다. 종목별로는 현재 지수 변동성 확대의 원인으로 대표되는 대형주보다는 중형주, 그 중에서도 실적 성장세 대비 주가가 저평가된 기업들이 꼽힙니다. 라고 하였네요. TNA, URTY, 중소형주 ETF를 적극 매수하라라는 영상도 제가 지난번에 올렸었습니다. 다만 올해 기업들의 이익 증가 기여도는 여전히 성장주가 주도하고 있는 만큼 코스피 지수가 3000 밑으로 떨어지는 과매도 구간에 들어선다면 기존 주도주인 반도체, 자동차, 2차전지, 인터넷 업종을 담을 시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글쎄요, 이 대목은 이미 반배차, 즉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는 굉장히 많이 오른 상태라고 볼 수 있죠. 물론 한국은 반도체 국가이므로 반도체는 계속 성장할 테지만 이미 오를 대로 오른 종목보다는 저는 중소형주를 가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또한 다음 달 17일 FOMC를 기해 최근 금리 상승의 트리거가 된 원자재 가격 안정 여부와 연준의 긴축 관련 의중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입니다. 기사는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요. 앞선 주주총회 안건들을 보셨다면 실제로 불과 제가 저번 주에 올렸던 영상들이 지금 이렇게 그대로 기사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 금리와 인플레이션의 상승 우려가 현실화되었고 이 둘의 적절한 힘의 균형이 무너지게 되면 바로 그것이 버블 붕괴의 신호탄이라고 강력하게 말씀드렸습니다. 2월 마지막 주 나스닥과 코스피 모두 가파른 하락세를 보였지만 저는 아직 버블이 붕괴된다라고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주 발표된 미국의 실업 청구가 지난 11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약 73만 명이 이 주 실업 시스템에 수당을 신청하고 있다고 발표하였고 우리나라로 치면 실업급여와 동일한 것이죠. 이게 이 수치가 예상보다 낮았기 때문에 일부 분석가들은 백신 접종도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실업률이 지속적으로 완화될 것이라 추측하고 또한 바이든 정부의 천문학적인 재정 지원 정책이 통과가 완료되었기 때문입니다. 뱅크 오브 캐나다 FX 및 매크로 전략가인 존 벨리스 박사는 BOC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보다 노동시장을 치유하는 데 더 관심이 있고 미국의 실질 금리는 약간 더 매파적인 정책을 반영하여 상승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 캘거리 상공회의소에 전달된 연설과 수요일에 발표된 인터뷰에서 앞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경기 부양책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이며 경기 회복은 아직 멀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연준은 시중은행이 과도한 현금 잔고를 운영하는 대신 자산을 연준에 보관하도록 유도합니다. 이번 주 화요일 상원은행위원회에 참석한 파월 의장은 단기 금리 하락과 연방 기금 금리가 0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막는 연준의 능력에 대해 넌지시 언급했습니다. 그는 연준이 그러한 감소를 막을 수 있는 도구를 가지고 있다고 확신시켰고, 이는 지난주에 발표된 1월 FOMC 회의록에서 다시 한번 논의되었으며 동일한 감정을 지속적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자,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 상승과 하락은 언제나 반복됩니다. 지금의 하락 또한 언제까지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현금 비중이 적은 투자자는 나머지 현금으로 추가 매수를 해야 하며, 현금 비중이 많았던 투자자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이 과감한 매수를 해야 하는 아주 적절한 타이밍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예를 들어 지난 11월 이전부터 QQQ에 투자 중인 투자자들에게는 지금의 하락은 아무런 타격도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가지고 있던 현금 비중 20%를 26일 금요일 전부 주식 매수에 사용하였습니다. 바로 이런 시점에 흔들리지 않고 투자 심리를 굳건히 해야 하며, 혹시 하락세가 앞으로 며칠 더 지속된다 하더라도 시장은 항상 우상향이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쭈쭈총회의 21년 연말 지수를 예상한다면 나스닥 15,500, 추가 상승 시 16,000까지, 그리고 지난번 말씀드렸다시피 UBS에서 상향 조정하였던 S&P 지수 4,100, 그리고 코스피 반배차 위주 성장으로 3,500. 어디까지나 이 수치들은 주주총회의 주관적인 의견이고 믿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나스닥 지수가 9,000대에서 횡보하고 코스피가 2,000대에서 횡보하였을 때 여러분은 지금의 지수를 과연 상상하셨습니까? 믿지 않는 세상은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바라는 세상이 올 거라 믿는다면, 또 그런 사람들이 앞으로 계속 많아진다면 이 예상 수치가 절대 틀리지 않을 것이란 확신이 생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